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이전에 위치를 확인을 할 때 스타트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었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책에 있는 그대로 자 리퀘스트 자 my loca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 이름으로 변경해서 한번 해봐도 됩니다. 자, 책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public void request my location 이라고 하고 이 안에서 자, 위치를 요청을 해봅니다. 자, 위치 관리하는 거는 로케이션 매니저가 되겠죠. 자, 좀 빨리 입력을 해볼게요.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자, 로케이션 매니저로 캐스팅해서 받는다. 자, 시스템 서비스로 동작하니까요. get 시스템 서비스로 하고 context location 서비스라고 하는 상수를 넣어줍니다. 자, 이 매니저 객체에 대해서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request location updates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 뭐죠? 프로바이더가 되겠죠. 로케이션 매니저 GPS 프로바이더로 위치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니멈 타임과 미니멈 디스턴스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 미니멈 타임과 미니멈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이 위에서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우리 했던 것처럼 long 미니멈 타임은 10000. 그 다음에 float 미니멈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0으로 해주면 거리와 상관없이 계속 위치 정보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이 리스너가 됩니다. new location listener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권한에 대한 자, 빨간 표시가 뜨게 되죠. 권한을 그러면 먼저 입력을 해봅니다. 자, manifest 쪽으로 가서 자, 여기다가 권한 정보를 넣습니다. uses permission 자, access find location 그 다음에 uses permission access course location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 저게 위험 권한이니까요. 자, 이게 22라고 해서 build.gradle 파일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권한이 추가가 됐으니까 자, 빨간색 표시는 없어졌을 거고요. 자, 위치가 넘어오면 on location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될 겁니다. 이 안에 코드를 넣으면 좀 복잡해 보이니까요. 이때 show current location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이 로케이션 정보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show current location 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지도를 자,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가 있는 위치 쪽으로 위치를 지도가 보이는 위치를 바꿔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public void라고 하고요. 자, show current location, 그 다음에 로케이션 객체가 그대로 전달되도록 지금 우리가 했죠. 자, 그러면 이 로케이션에 우리가 get latitude, get longitude 하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단 지도에다가 이 지도 위치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려고 그러면 lat, lng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latitude, longitude의 줄임말이고요. 자, 이거를 current point라고 하고 new lat, lng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에는 location.get latitude 그 다음에 location.get longitude라고 하는 좌표값이 들어갑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자, 구글맵 객체가 있죠? 그럼 map.animate 카메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카메라, 우리 소프트웨어 카메라 알고 있죠? 입체적으로 자, 보이는 방향이라든가 이걸 조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해주고요. 자, 카메라 자, 업데이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new lat lng zoo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네요. 여기다가 current point라고 해서 현재 위치를 넣고요. 그 다음에 15라고 하면 이건 줌 레벨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면 자, 줌이 되는 확대 축소가 되는 그 수준을 정의를 하게 돼 있죠. 이 줌 레벨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자, 어느 정도 확대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넣은 거는 이제 코드를 넣은 거고요. 이 코드가 동작하게 하려고 그러면 매니페스트에 권한, 우리가 넣었던 권한 말고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그대로 그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같이 쭉 입력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정보가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 서비스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자, permission이라고 하는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엔터를 치고요. 자, 여러분의 앱의 패키지 이름 있죠? 자, org. 저는 이제 techtown. location이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 있으면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permission 이렇게 붙입니다. 그 점 maps 밑줄 긋고 receive라고 하는 자, 요 값을 넣어줍니다. 여러분의 패키지가 다르다면 그 패키지 이름을 요걸 대체를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땡땡 프로텍션 레벨이라고 하는 게 시그너처가 되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권한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정의한 걸 쓰는 게 uses permission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name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자, 위에선 어떤 요 정보가 있죠. org.techtown 요 정보를 여기다가 갖다가 넣어줍니다. 자, 우리가 정한 퍼미션을 이 앱에서는 그냥 바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구글맵이라고 하는 게 구글맵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권한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uses permission이라고 해서 자, 자, 이게 다른 게 들어갔네요. 자, com.google.android. 자, provider gsf.permission. 자, read 밑줄 긋고 g services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정보를 갖다 쓰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access find location하고 course location을 이렇게 추가를 했으니까 자,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uses feature라고 하는 태그를 추가를 하고요. 안드로이드 땡땡 gl es 버전이라고 하는 정보 넣습니다. 0x 자 0002000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required라고 하는 걸 true 값을 해줍니다. 꼭 필수적인 값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태그 쪽으로 넘어와 봅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태그로 넘어와서 자, 이제 그 안에다가 필요한 정보를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액티비티라는 태그 위쪽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는데요. uses library라고 하는 태그를 추가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com.google.android.map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겠다라고 지정을 하고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태그를 추가를 합니다. 자, 안드로이드 땡땡 name이라고 해서 com.google.android.maps.v2. API 밑줄 긋고 key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요. 안드로이드 땡땡 value라고 하는 건 일단 비워놓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책에 있는 것처럼 키 값을 넣어줄 텐데요. 자, 이 키 값은 우리가 별도로 자, 구글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급받은 값을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워놓고요. 자,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걸 또 넣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땡땡 name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com.google.android.gms.version이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땡땡 value라고 하는 거에다가 add integer라고 하고 슬래시를 해보면 그럼 여기에 구글 플레이 서비스 버전이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입력을 하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면 자, 매니페스트에 입력해야 될 기본적인 정보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API 키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API 키는 자, 여러분이 사이트를 열고 그 책에 있는 대로 발급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자, 구글 사이트에서 자, console.developer.googl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자, 일단 로그인을 안 하셨으면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우리 구글 계정이 없으면 구글 계정을 먼저 만들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책에 있는 대로 먼저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마이맵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시보드라고 하는 거에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 그 메뉴가 보입니다. 프로젝트를 이름을 자, 넣어서 만들면 자, 요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라이브러리 쪽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글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거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맵스 안드로이드 API라고 하는 거를 눌러서 자, 사용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사용 설정을 하면 이제 이런 화면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중지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고요. 어쨌든 사용 설정하는 거를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그러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 자, API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저렇게 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 인증 정보 메뉴로 가서요. 여기서 인증 정보를 만들기라고 눌러서 하나 새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책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키가 생성이 되면 이 키 값을 자,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키 값을 넣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제 서비스 할 때까지 어느 정도 자, 유지가 되겠죠. 안 그러면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으니까 자, 잘 생각을 하시면서 자, 이제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실행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코드를 입력을 했는데요. 코드 입력하기 전에 XML 레이아웃에서 맵 프래그먼트를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드에서는 그 맵 프래그먼트를 위한 필요한 몇 가지 설정을 하고 나서 버튼을 눌렀을 때 자, 내 위치를 확인하고 내 위치가 확인이 되면 맵 프래그먼트 안에서 가져온 구글 맵이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애니메이트 카메라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죠. 그게 자,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메소드가 돼요. 이동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내가 위치를 지정하면 그 위치의 지도를 이동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자, 지금 여기 DX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죠. 자, 이게 멀티 DX 문제가 됩니다. 멀티 DX는요. 여러분이 이제 그 넣은 코드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DX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DX 파일이 크기가 너무 큰 경우 자,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요. 여기 application이라고 하는 태그에서 manifest 파일에서 보시면 태그에서 자, 여기다가 name이라고 해서 자, android.support.multi dx.multi dx application이라고 하는 정보를 넣어줍니다. 자, 이 multi dx 애플리케이션 빨간 줄이 나왔죠? 자, 빨간 줄이 나온 거는 지금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다가 자,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추가를 해줍니다. 자, build.gradle 파일을 먼저 열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build.gradle 파일을 열고요. 자, 위에서 보면 위에서 저기 디폴트 config라고 하는 중괄호 안에다가 자, multi dx enabled라고 하는 값을 넣고요. true라고 넣어줍니다. multi dx enabled true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 compile이라고 해서 추가한 거 있죠?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compile이라고 하고요. 한 칸 띄우고 작은 따옴표하고 com.android.support 그 다음에 땡땡 multi dx 그 다음에 땡땡 플러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 multi dx 그 다음에 위에 sync now를 누릅니다. 이 multi dx 문제는요, 꼭 지금 LVS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외부 라이브러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자, 용량이 커지면서 이제 인식을 못하는 문제거든요. VM이. 그래서 그거를 자, 지금 보신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에러가 생기진 않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지도를 띄우기 위한 기본적인 코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자, 이게 한번 만들어져서 지도가 뜨면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기본 틀을 가지고. 자, 근데 일단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자, 이 과정을 자, 반복을 여러 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자, API 키를 발급받는 그 과정도 여러분 책을 보면 차근차근 해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책을 보면서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위치 확인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 위치가 확인이 되면 그쪽으로 자, 지도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도가 이동을 안 하네요. 자, 여기 보면 자, 이 위치로 send 가상을 눌러보죠. 자, 이때 확인을 했네요. 우리 가상으로 위치를 전송했을 때. 자, 그랬더니 지금 있는 위치 자, 이게 어딘지 자, 보니까 잠실 쪽이네요. 잠실 쪽의 위치로 자, 이동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지도에 띄우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내 위치가 표시되지는 않았고요. 지도까지 떴습니다. 자, 어쨌든 지도가 떴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자, 여기 일단 지도가 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아이콘을 표시하거나 그런 기능을 더 해볼 수가 있겠죠.